네, 안녕하세요. 남혜인입니다. 여러분은 인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권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권을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읽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자유롭게 제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인권의 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권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권인데 그냥 인간으로서의 권리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라 우리의 삶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인권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주토피아의 한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하자면 주토피아는 육식동물이든 초식동물이든 상관없이 다양한 동물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동물들의 유토피아, 주토피아라는 대도시에서 초식동물 중 최초로 경찰관이 된 토끼 주디가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영상을 볼게요. 이런 세상에 정말 토끼를 기절했는데 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귀엽구나. 아직 잘 모르시는데요. 토끼끼리 서로 귀엽다는 건 괜찮은데 다른 동물들이 하는 건 기분이 정말 미안해. 난 배련을 불러가면서 일명 술덩어리 도는 귀신에 토끼한테 완전 팬들을 하고 있지. 괜찮아요. 네. 여기서 주인공 주디는 왜 귀엽다는 말을 불편했을까요? 귀엽다는 건 칭찬 아닌가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토끼에게 귀엽다는 것은 토끼를 약자로 여기는 차별과 고정관념이 담긴 말입니다. 다른 경찰관들을 보면 다들 코끼리의 코뿔소에 무락무락하게 생겼죠. 이런 거친 육식동물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번 바치겠다는 주디에게 귀엽다는 말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디를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아니면 주디의 반응이 너무 예민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문제를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주토피아의 한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기에 앞서 인권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을 보면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 우리가 인권을 가지는 이유는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인권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이런 말 안 하죠. 인권은 평등을 전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친구야 내 인권까지 네가 누리렴, 내가 내 인권을 너에게 줄게 이런 말 안 하죠. 인권은 양도 불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인권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에 대해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고 폭력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니까 라고 대답한다면 굳이 인권이 무엇이고 왜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인권은 자명하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면 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 인종 차별, 성불평등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인권이라는 한마디면 다 해결될 문제들 아닌가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흔히 인권 문제라고 부르지만 사회 구조와 관습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적, 윤리적 쟁점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겠지만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진단 또한 각기 달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멈추는 순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차별과 인권 침해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권을 부르짖어도 정작 현실에서 바뀌는 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무관심해지면 우리 사회가 개선될 가능성은 0.1%도 아닌 완전한 0%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권을 알아야 하고 인권의식을 길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권 감수성, 쉽게 말해서 공감입니다. 인권이 어디서 유래하는 것이고 인권을 지켜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같은 철학적 논쟁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 인권을 억압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모두 필요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의 시작에는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권 침해를 인지하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인권 실현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도 분노와 슬픔과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어떤 상황에서 인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지하고 그러한 것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 또는 인권의 시각에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예민한 감성, 이것을 인권 감수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는 인권이 침해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연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세월호 추모 전시라던가 아니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세터민 문제, 양성평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캠페인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으로 옮긴 긍정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켜서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캠페인 준비를 하고 그랬던 건 아닐 거예요. 분명 문제의식을 뭔가 느꼈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으니 캠페인도 하고 그랬던 거죠. 이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 퍼진다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바꿔야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이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향한 첫걸음이 바로 공감인 것입니다. 아까 주토피아의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토끼경찰관 주디가 귀엽다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였던 거 기억하시죠? 이후 바로 클라우저는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클라우저가 오히려 난 그냥 칭찬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보는 거야?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이것은 비단 주토피아라는 동물들의 사회에서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외모로 원하지 않는 평가를 당하고 더군다나 그 안에 차별의 시선이 담겨있다면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칭찬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타인도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공감 아닐까요? 내 입장에서 타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공감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시행착오도 거치며 진정으로 타인과 공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권, 타인에 대한 공감 전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죠. 저는 다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사소하나마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진정으로 공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또 열심히 공감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